대장주가 확실히 짱이다. 반드시 중간 틈새 시장이 무조건 생깁니다. 또 그 최근에 블로그에 쓰신 글을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진짜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표, 희, 대. 이것도 글을 쓰였어요. 그래서 뭐 어떤 칼럼에 그거 쓰다가 그랬는데 네.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 뭐 이거 두려워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임기제 그 선출직의 치명적인 약점인 표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지금 지지율 계속 떨어져요. 그 지금 40%에서 달랑달랑 하는데 아마 지금 같은 추세면 30%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년 정도 뒤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네. 그 중간선거는 뭐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대로 밀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1980년 이후에 지금까지 중간선거에서 11번 선거가 있었는데 딱 한 번만 상하원, 양원을 여당에 줬고 나머지 10번은 그거는 이제 다 야당한테 하나를 줬어요. 그 밸런스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도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 중에 하나만 잡아버리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 어떤 것도 통과가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이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심이 무섭고 그래서 표고요. 그다음에 히토리입니다. 히토리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의 공급망이 이게 물로번 중국 공급망이 그래서 목을 확실하게 재는 이 상태가 벌어져서 히토류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5년 내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제 숙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는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은 이 난리법통은 상호관세인데 이 미국의 법원은 상호관세는 이것은 국회가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IMF법을 비상경제조치법을 통해 가지고 거기 있는 조항을 활용해서 네. 때리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상조치법을 쓴다고 하는데 그럼 70년 이후로 미국은 무역 적자 안 난 적이 없는데 그럼 30년, 40년 동안 이게 비상사태란 말이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심, 2심에서 이게 이제 위법이라 나왔고 3심을 아마 11월 4일인가 내일 모레에 이제 구두 이제 그거를 먼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한 달 안에 판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2월 뭐 늦어도 1월 이쯤에는 대부분 판결이 나와버리면 그래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나오면 지금까지 전 세계하고 그렇게 떠들었고 협상했던 거 다가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로도 굉장히 좋은 점은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지금 3,500억 털어가려고 하는 것도 네네네. 이것도 이제 15%가 없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협상에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살짝 우리도 그걸 흐지부지 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표심하고 히토리하고 대법원 판결, 이 표희대가 이게 정말 트럼프로서는 가장 이제 두렵고 어떻게 보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진짜 적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법원의 법관 구성을 이미 이제 트럼프 입맛에 맞게 해놨다, 막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만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1심, 2심에서 이게 위법이라고 판결한 거를 대통령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버리고 이제 정당하다고 판결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끝난 거죠. 이제는 사법정의라는 게 이게 완전히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냐. 저게. 그리고 대법원 판사인데 거기에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나 소명감 없이 그냥 아는 사람 봐준다고 하면 그건 뭐 시정자폐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국회가 해야 된다, 의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의회는 이제 공화당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더 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근데 시간은 걸리겠으나 또 불확실성은 생기겠으나 또 트럼프의 목적에 맞게 공화당이 뭐 이렇게 막 밀어붙일 수도 그런데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상호관세는 이제 아니고 그러면 이제 301조라든지 다른 무역법 갖고서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 뭐 한 10개월 동안 난리를 쳤던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상해관세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동력은 훅 빠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린 사기당했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301조로 때리든 뭐 232조로 때리든 간에
그렇게 이제 겁먹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결정적으로 트럼프로서는 뭐 축구도 그렇고 싸움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이거 기세라고 그러잖아요. 네. 기세가 꺾여버리면 더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법안 갖고 난리를 치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는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힘도 빠지고 모양도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까지 딱 1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지 또 이제 어떤 적을 만들고 공격하고 이것도 엄청 반복이 될 텐데 좀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상호관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수출 제재라든지 어찌됐든 간에 미국은 굳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어떤 패권 경쟁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건 누구라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제 뭐 칼은 똑같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손잡이만 이제 문양이 바뀌는 거죠. 바이든 표에서 트럼프 표로, 해리스 표로, 뭐 펜스 표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왔다 갔다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정책도 그렇고 외교정책도 제일 나쁜 게 샤워실의 바워잖아요.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대중국 정책하고 네. 그 트럼프 1기 때 대중정책이 홀랑 뒤집어서 오바마가 했던 거 홀랑 다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든이 등장하면서는 트럼프 정책 하나도 이게 승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중국한테서 2천억 불 이제 무역협정 맺어가지고 2천억 불 받게 생겼는데 중국이 1,100억 불 정도만 이행하라고 나머지 900억 불을 떼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이것은 바이든이 900억 불 내놔라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4년 동안 바이든은 너 무역 합의 이행 안 한 900억 불 왜 안 내냐는 얘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 반도체 가지고 이게 중국을 압박을 했고 이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바이든이 했던 정책 뭐 1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68개인가 78개가 되는 법안 다 폐지시켜버리는 게 1호 행정명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임 대통령이 했던 당만 다르면 이건 홀랑 다 뒤집어서 찬물, 더운 물을 온탕, 냉탕을 가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의 제도나 이게 4년마다 선거가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걸 수정하고 바로 잡는 데는 굉장히 유효할 수도 있지만 네. 정책의 일관성은 치명적인 독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미국의 70%까지 이렇게 커온 것은 중국이 한 것은 3, 미국의 역할이 7할이다. 그래서 미국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이게 중국을 키워버리는 그런 불상사. 그래서 2001년에도 보면은 WTO 가입시켜줘가지고 중국을 제조광으로 만들었고, 그렇죠. 2008년에도 미국이 자기 집에 물질러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금융위기 만드는 바람에 중국만 만리장성 쌓아놓은 것 때문에 위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중국 경제 엄청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라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코로나 때도 네. 보면은 이게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 누가 가장 많은 사망자를 했냐 그러면 아이러니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하고 의료 기술을 가진 미국이 가장 많은 사망자를 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 그러면 트럼프가 헛발질한 거죠. 예.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백신 맞지 말라. 안 맞아도 된다고 하고 자기도 뭐 그 바람에 몇 번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지금 부상의 7할은 미국의 헛발질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안 하고 전임자 또 반대당이 했던 거를 홀랑 다 뒤엎으면 앞으로 또 누가 되더라도 오히려 중국에 기살리고 중국을 더 이제 강하게 만드는 그런 불상사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게 참 말이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트럼프의 연임. 물론 이거는 헌법상 아예 안 되는 거라고는 합니다만 얼마 전에도 인터뷰에 보면은 트럼프의 막 측근이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흘립니다. 연임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방법이 있다. 연구하고도 있다. 막 이렇게 흘리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데 레임덕에 빠지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정치적 쇼맨십이고 이건 지지층 결집시키는 것이 뭐 이제 눈에 훤히 보이는 건데 그래서 방법이 뭐냐 물어봤더니 제디 벤스가 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러닝메이트로 트럼프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미국은 3년이 많이 안 되니까 이게 당선되자마자 벤스가 사퇴해버리면 부통령이 이어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이게 3년형을 하는 요 구조라는 얘기죠. 예전에 푸틴이 써먹은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메드베데프랑 같이. 맞습니다. 똑같은. 네가 대통령 한번 해라. 내가 다음에 또 나올게 이거. 근데 그게 미국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럼 완전 이게 러시아하고 뭐 별 차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그 상원 의장이 하원 의장인가요? 이게 이제 의전 서열로는 뭐 2위인데 뭐 그런 얘기까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뭐 이제 말씀하신 측근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이제 중간선거의 표심모으기 뭐 이런 정도로 봐야지 정말로 그런 정도로 막장으로 가도록 미국 국민이 선거를 그렇게 한다. 그럼 뭐 미국은 끝났다고 사실은 봐야죠. 그런 정도로 이게 뭐 민의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고 이 정상의 나라가 아니라 뭐 정말로 아프리카나 뭐 이게 중동에 뭐 그런 나라하고 사실 같은 수준이라고 러시아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트럼프의 연임만큼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시진핑의 실각설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도 소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을 텐데 실각설 이거는 가능성 거의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지금은 실각설 어떻게 쏙 들어갔겠죠? 그 뭐 실각설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예. 그리고 지금 평생 집권한다는 것은 그건 썰이지 예. 현실적으로 사실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중국의 그 독재는 보면 그게 상속 독재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는 독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건강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제 뭐 시진핑 실각설의 이유는 한 2주 정도 이제 화면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고 이제 지금 상태로 놓고 보면 중국은 2027년에 이제 뭐 새로운 주석의 선출이 있게 되는데 뭐 지금은 후계 구도라든지 뭐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언급이 어디도 지금 없어요. 징후도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5년 그래서 4연임까지 그 2032년까지 이제 중국은 27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년 통치 그 정도는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대들로 보면 80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컨디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국의 그런 뭐 종신인이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예측할 때는 뭐 2032년까지 이때까지는 우리가 보던 이제 사람이 똑같이 8시 뉴스 나온다. 뭐 그것은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2032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연임까지는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중국 밖에서도 그렇고 그 정도는 하겠네.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뭐 전인대 맞나요? 사중전에 예. 사중전에 있었습니다만 거의 뭐 후계 구도에 대한 거는 아예 그냥 만들어 놓질 않더만요. 아 그것도 조금 우리 언론에서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 예. 그건 뭐가 좀 잘못됐냐면 예. 중국은 이제 1억 명의 당원들이 5년에 한 번 당대회를 해요. 근데 그 5년 사이에 7번의 회의를 하는데 네. 중국은 1, 2, 3, 4, 5, 6, 7번의 각각의 회의에 정해진 의제가 있어 뭘 논의하는지를. 근데 이게 사중전은 원래 당의 통치 가버넌스를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5중전 때 이제 경제를 얘기를 하고 근데 이번은 5중전 때 해야 된 걸 4중전으로 땡겨서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경제만 집중하는 것이지 인사 문제, 후계 구도를 얘기하는 회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것은 그 의제에 올라올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 중국이 그렇게 되면 후계자를 만들지 않겠냐는 서방 세계 추측을 이제 기정사실로 해버린 거고 중국은 애초부터 이게 사중전은 당의 가버넌스지 후계 구도를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은 경제 정책 5개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인사 끼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서방 언론이 그 잘못 넘겨짚은 것 이제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또 사실은 이제 중요한데 타코 트럼프에 겁먹지 말고 시간의 승부에 편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칼럼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우리로서는 제일 큰 부담이 3,500억 불 플러스 1,000억을 4,500 불이잖아요. 그걸 뭐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던 거를 이걸 오전에 4개 주고 오후에 3개 주고 이렇게 바꾸는 거 뭐 그 정도잖아요. 어차피 이건 주게끔 돼 있는 거를 방법을 바꿨는데 이걸 무슨 이제 협상의 큰 성과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로서는
바른협상 타결보다는 좀 질질 끌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이게 11월 뭐 말 또는 이제 늦어도 1월 초 사이에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때 이게 만약에 위법이라고 나오면 지금 이제 3,500억 불에 1,000억 불 한 4,500억 불의 투자는 이건 상호관세에 기반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원천 무효가 되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줘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지는 게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으면 11월에 있으면 만약 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뭐 한국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의 이빨이 이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아주 절묘한 게 그 관세 협상을 하면서 히토류의 그 수출 통제 제한을 1년으로 몹쓸 박았어요. 그러면 11월부터 통제 들어가면 1년이니까 내년 10월에 내년. 끝나죠. 그럼 내년 중간선거 직전에 히토류 직전에 카드를 끝나는 다시 거죠. 한번 근데 그때 만약에 직전에 히토류 수출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럼 굉장히 큰 타격을 이제 선거에 주게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로서는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이 지금 기세 등등한 트럼프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놓고 보면 기세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한 1년 정도는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미를 맞춘다 그럴까? 그런 정도로 가지만 빨리 사인하고 빨리 계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한번 주고 나면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한번 이제 대국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이 그 우리로 보면 계산을 제가 해봤더니 9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우리가 미국에서 본 무역 적자가 4,173억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3,500억 불에다가 1,000억 불 더한 이제 4,500억 불이라고 하면 최근 30년 동안 미국에서 벌었던 걸 다 토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고 원래 3,500억 불이라는 게 어디서 온 청구서냐. 그렇죠. 원래 이건 우리가 지금 빚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폭이나 뭐 이런 데들이 상인들한테 강제로 이제 뭘 떠먹어가지고 이제 너 빚이 지금부터 이러니까 이거 이제 갚아야 돼 매달. 뭐 이런 식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사실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의 원천 무효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런 한 두 가지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협상을 잘한 것은 뭐 칭찬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이 이제 그런 타임호라이즌을 보면 트럼프의 치명적인 약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가급적 시간 끌면서 그 사이에 이제 그런 핵심이 되는 것들은 유보하면서 다른 것들을 조금 해주는 일회성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시간 끌기를 할 필요가 우리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티나는 걸로. 그렇죠. 그 처맞춤 금관 이런 거 주고 티나는 걸로 기분 맞춰주고 하다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은 그렇죠. 트럼프의 편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트럼프가 받은 선물 쪽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더니 예. 다 이게 금삐삐, 금 골프공, 뭐 금투구, 뭐 이제 금 무슨 이게 추천서 또 우리가 준 금관 다 그렇더라고요. 딱 근데 금이 아닌 게 딱 하나 있더만요. 카타르가 준 비행기는 금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행기도 금으로 녹음해서 줬으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아주 뭐 비깃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구미 맞추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는 있고 그러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급한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너무 급할 것도 없고 시간을 좀 잘 봐가면서 아까 그 트럼프를 흔들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보면서 시간의 승부에 편승해야 한다. 많은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역시 많이 배웁니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딱 1시간 조금 넘는 1시간.